여기저기 봄꽃이 만발한 걸 보니 이제는 정말 완연한 봄이 찾아왔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들판에 풀들도 쑥쑥 올라오고 벚꽃을 비롯한 봄에 피는 꽃들이 활짝 피어나기 시작하니까요.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봄하면 진달래를 비롯한 산에서 피어나는 봄꽃을 보며 봄 내음을 들어마시면서 즐기는 봄 등산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시간을 내어 등산을 가게 되었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곧 60을 바라보는 나이의 아줌마랍니다. 그런 제가 얼마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가 되었는데 그날부터 등산을 주로 다니게 되었죠. 사실 남편이 살아생전에 산에 갈 때도 한 번도 따라간 적이 없던 산이었는데 이상하게 남편이 죽고 혼자가 되자 산을 찾게 되더라고요. 아직은 허리도 구부러지지 않았고 내 나이보다 10살 정도는 젊어 보인다는 소리를 들으니 그래도 내가 그동안 몸관리 건강관리는 나름대로 잘했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아무튼 그날도 시간을 내어서 등산을 갔는데 상춘객들이 얼마나 많던지 늘 가던 산이었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집에서 2시간 거리의 산을 오르며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타기 시작했는데 그날은 다른 날보다 습도도 높고 더 더워서 그런지 다른 때보다 더 지치고 너무나 힘이 들더라고요. 안 되겠다 생각하여 쉬어가기로 결정하고 등산로 한쪽 바 위에 걸터 앉아서 쉬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한 5분을 쉬면서 앉아있다가 목이 말라서 배낭에 든 텀블러를 꺼내어 물을 마시려는 그 순간 그만 텀블러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떨어진 텀블러는 대굴대굴 비탈진 산 밑으로 굴러가기 시작하는데 어찌할 바 몰라 망설이고 있는 것도 잠시 이미 텀블러는 저 아래로 떨어지고 보이지 않았답니다. 비탈진 산 밑으로 떨어진 텀블러를 내가 다시 찾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텀블러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하고 아쉬운 마음에 다시 정상을 향해 등산을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열심히 걷고 걸어서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고 정상에도 사람들이 제법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정상에 도착한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땀을 식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비슷한 연배의 무리들 틈에 한 남자가 배낭을 메고서 뒤이어 정상에 도착했답니다. 그 남자의 행색을 보니 제 나이 또래 같았어요. 그 남자는 무거운 배낭을 메고서 정상에 오른 게 너무나 힘이 들었던 건지 배낭을 내려놓자마자 물부터 찾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 물병에 물이 텅텅 비어있는 걸 알고 아쉬워하더니만 이내 다른 물병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병은 제가 좀 전에 산에서 떨어뜨린 바로 그 텀블러였어요. 같은 모델의 텀블러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 텀블러의 기존 뚜껑이 망가져서 제가 집에 있는 다른 뚜껑으로 교체해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그 뚜껑과 딱 맞아떨어져서 사용하게 되었던 건데 아니 뚜껑까지 똑같이 생긴 텀블러를 저 남자가 갖고 있을 줄이야. 저 텀블러는 제 것이 분명해 보였죠. 그래서 그 남자에게 그 텀블러 주우신 거냐고 말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그 남자가 제 텀블러 뚜껑을 열더니 입을 대고 벌컥벌컥 물을 마시더라고요. 저는 순간 너무나 화가 나서 왜 남의 텀블러 가지고 함부로 물을 마시냐고 그러니까 그 남자가 나를 위아래로 힐끔 쳐다보더니 이거 대 거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하니까 자기가 아까 등산하며 산을 오르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대굴대굴 굴러오더니 자기 발을 툭 치고 멈춰섰다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주워보니 텀블러였고 보니까 누군가 위에서 떨어뜨린 것 같았다고 말하기에 저는 그 남자에게 그럼 당연히 주인을 찾아줘야지. 왜 함부로 뚜껑을 열고 물을 마시냐고 하니까 그러자 그 남자는 갑자기 멋쩍은 표정을 지으면서 받으라며 텀블러를 제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텀블러를 다시 찾긴 했는데 너무 짜증이 났어요. 이미 내 텀블러에 생판 모르는 남자가 입대고 물을 마셨으니 저 텀블러에 든 물을 마실 수가 없다고 느껴졌답니다. 드디어 하산을 하려고 저는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분명히 내가 하산할 때만 해도 아무도 뒤따라오지 않았지만 아까 텀블러를 찾아준 그 남자가 갑자기 내 뒤를 바짝 따라오듯이 하산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먼저 보내야겠다는 생각으로 한쪽으로 피해 자리를 비켜주니 그 남자가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내려가면 무릎 다 나간다면서 무릎 관절에 영향을 덜 받으려면 최대한 낮은 계단을 이용하고 비탈진 길은 지그재그로 하산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단을 내려갈 때도 앞이 아닌 옆으로 발을 딛고 내려가라고 하는데 저는 이 남자 뭐야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그 남자는 제게 하산의 비법이라도 알려준 것 마냥 말하고서 빠르게 먼저 하산을 했고 저도 뒤이어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하산을 하는데 무릎이 아픈지. 그런데 그때 좀 전에 그 남자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하고 그 남자가 말한 대로 하산을 해봤는데 역시나 무릎에 무리가 덜 갔답니다. 속으로 그 남자 제법이라 생각했죠. 어느덧 하산을 다 하고 나니까 주위에 빈대떡에 막걸리 파는 가게가 몇 곳 보였어요. 오늘은 나도 여기서 빈대떡에 막걸리나 마셔야겠다 생각해서 야외 테이블에 앉았는데 웬일이니? 아까 그 남자가 먼저 와서는 막걸리와 빈대떡을 먹고 있지 뭐예요. 신경이 약간 쓰이긴 했어요. 그래도 뭐 알아서 혼자 먹고 가겠지 생각했답니다. 드디어 제가 주문한 빈대떡과 막걸리가 나왔고 막걸리를 한 잔 따라서 먹으며 빈대떡도 젓가락으로 떼어 먹었어요. 산행을 마치고 먹는 거라 그런지 정말 꿀맛이었답니다. 그때였어요. 텀블러를 주워준 그 남자가 어느새 내 옆으로 슬금슬금 다가오지 뭐예요. 그래서 전 부담스러운 마음에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가만히 있으라면서 제게 능글맞게 다가오려고 하길래 뭐 이런 남자가 다 있나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화를 내며 일어났는데 그 순간 제 볼 한쪽에 따가움을 느꼈고 말벌에 쏘이고 말았답니다. 보니까 말벌이 제 등 뒤에 붙은 거였고 그 남자는 그걸 떼어주려고 한 건지 잡아주려고 한 건지 아무튼 그렇게 나를 말벌로부터 보호해주려고 한 건데 저는 그 남자가 저한테 찝쩍거린다고 생각했던 거였죠. 나이 60에 찝쩍거리는 남자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다고. 그냥 가만히 있을 걸 하는 후회가 그제서야 들었답니다. 아무튼 살아생전 처음으로 말벌에 쏘여봤는데 왜 이렇게 아픈지 금세 말벌에 쏘인 한쪽 볼은 벌겋게 부어올랐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나에게 화를 내며 아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면서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지. 그렇게 움직이니 쏘인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쪽이 다가오지 않았으면 말벌도 그냥 갔을 거라고 하니까 그 남자도 제가 한 말이 어찌 보면 맞게 들렸는지 헛기침을 하며 다시 제자리로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가방 안에서 뭔가를 가지고 오면서 저한테 가만히 있으라며 자신의 신용카드로 제 볼에 박힌 벌침을 제거해 주었고 식탁에 놓여진 물로 제 볼을 씻어내 주더라고요. 이어서 이거 바르라고 하기에 뭐냐고 물어보니 말벌에 쏘인 데는 일단 이거 발라야 한다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그 약통을 받아들고 바르려고 하는데 제가 잘 못 바르자 그 남자는 그 모습이 답답해 보였는지 가만히 있으라면서 약을 손가락으로 찍어내요. 제 뺨에 살살 발라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느낌이 이상했어요. 외간 남자가 내 볼을 문질러준다는 게 이상했죠. 아무튼 이 나이에 주책맞게 벌에 쏘인 아픔도 잠시 그 순간이 설렘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말벌한테 쏘이고 아픈 것도 잊은 채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남자는 다시 자기 테이블로 가서 막걸리를 마시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저 남자 어찌됐든 내 텀블러도 찾아주고 하산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말벌에 쏘이고 난 후 약도 발라주고 아무튼 저 남자한테 신세만 진다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먼저 그 남자에게 다가가서 합석해도 되냐고 물어보니 그 남자가 그럼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아줌마에게 부탁하여 우리 둘은 제대로 합석함과 동시에 어느덧 막걸리와 빈대떡을 한자리에서 같이 먹게 되었답니다. 말벌에 쏘여 볼이 땡땡 부어서 저는 더 이상 술은 안 마셨지만 빈대떡은 계속 먹었어요. 그 남자가 술 마시며 자신이 이제껏 등산하면서 있었던 일화들을 재밌게 풀어주었는데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듣는 게 왜 이렇게 재밌던지 그리고 이 남자가 자꾸 왜 이렇게 이성적으로 관심 있게 느껴지던지 자꾸 저도 모르게 더욱더 관심이 갔답니다.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우리는 이제야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남자가 내 전화번호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얼굴을 보니 어느새 찝쩍거리는 중년의 남자가 아닌 믿음직스러운 남자라는 모습에 내 전화번호를 흔쾌히 가르쳐줬고 다음날 바로 그 남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뭔가에 홀린 듯 그 남자의 전화를 받고서 그 남자를 다시 만나러 나갔고 커피도 마시며 공원에서 얘기도 나누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같이 다음에 등산을 가기로 마음을 먹고 시간을 맞췄답니다. 그렇게 그 남자와 다시 또 만나서 등산을 가기로 한 날이 찾아왔고 우리는 같이 산행을 했어요. 그 남자가 앞장섰고 저는 그 남자 뒤를 따라 산을 올랐는데 제가 힘들어하는 게 보이자 그 남자가 제 뒤에 섰고 저를 살짝살짝 뒤에서 밀어주더라고요. 저는 이 남자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답니다. 그날은 산에 오르고 하산한 뒤 이 남자와 헤어지기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같이 있자고 했는데 남자도 그렇게 하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하여 우리는 함께 보냈답니다. 그 남자도 혼자 된 남자라서 그런지 우리 둘은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마치 느지막이 재혼한 부부처럼 그렇게 지금도 지내고 있어요. 산이 맺어준 평범한 인연이 이렇게 소중한 인연으로 거듭날 줄은 꿈에도 몰랐고 어느새 새로운 사랑으로 다가온 이 남자와 오늘도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나이 60에 시작하는 황혼연애 별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좋은 인연과 함께 황혼연애 즐기시길 바라며 봄처럼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선선한 봄바람과 함께 각자의 인연들과 이 봄을 만끽하시길 바랄게요. 잘 들으셨나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앞으로는 보다 빠르게 그때 그 사연에 올라오는 사연과 함께 하실 수 있답니다.